오늘은 챗GPT를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전략실 서영민 책임입니다. 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 그 소개와 그리고 질문 전략 및 프롬프트 관리, 그리고 챗GPT 데이터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깜빡하고 제가 선물을 안 가져왔는데 그 스타벅스 쿠폰 3만 원어치 정도를 준비해뒀으니까요. 꼭 문제 맞추셔가지고 맛있는 커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챗GPT라는 이제 저희 이제 AI가 나온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좀 1년 반이면 사실 짧은 IT 업계에서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늦은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아직 써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써봤는데 다 똑똑하다고 이렇게 막 세간에서 난리인데 왜 내가 질문하면 이상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지 약간 그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한 방에 딱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이제 니즈도 있으실 거고,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잘 다루면서 그 데이터도 어떻게 확실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챗GPT의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저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번 언어 번역을 제외한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텍스트 생성, 그리고 대화형 인터페이스, 코드 작성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언어 번역은 이제 챗GPT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분들은 이거를 어학용으로도 쓸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 위인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죠, 다들? 누구시죠? 아인슈타인이자. 맞습니다. 네, 깜짝 나왔어요. 네, 이제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운 거장인 아인슈타인인 이신데요. 네, 박사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가 GPT를 쓰는 데 있어서 좋은 명언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고 호기심은 이제 자체적인 이유로 존재한다는데, 이제 질문이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GPT한테 날리는 그런 이제 프롬프트를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GPT를 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호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잊지 않고 잘 계속해서 GPT 마스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질문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방법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물어보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면이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제가 자주 쓰는 3가지 기법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역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제로 된 문장을 보시면은 프레젠테이션 개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내게 질문하고 질문 끝나면 결과를 정리해서 출력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끝에 보시면은 일단은 필요한 항목을 오히려 내게 질문하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에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챗GPT가 이제 제가 그냥 물어볼 때는 사실 별 생각 없이 물어봤던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더 좋다는 거를 역으로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타겟 청중,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을 테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PPT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고찰을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답변 근거 가정 요구하기입니다. 여기 이 예제를 불러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 뭐 국제적으로는 뭐 이제 큰 이슈죠. 약간 또는 우리 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냥 이런 주장을 할 때 뭐 근거가 없이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상대를 설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거를 이제 참조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참조 링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참조 링크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걸로 물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GPT가 2004년 이제 3년 거의 마지막까지 아마 그 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참조가 될 만한 링크들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을 해서 그래서 저희의 이제 논거를 조금 더 탄탄하게 주고 그리고 부가적인 또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효과인데 저희 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그 환각 증상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환각 증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방법은 이제 레시피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뭔가를 이제 그 스텝별로 그거를 진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그 유용한 이제 전략입니다. 스크래핑에 대해서 약간 그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뭐 몇몇 이제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런 작업을 대신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런 뭔가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고 싶을 때 이런 이제 단계별로 제시를 해주고 뭐 유의할 점이나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챗GPT가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채워나가서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답변을 작성하게 됩니다. 뭐 내용은 코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보면 대부분의 이런 그 질문 답 전략을 보다 보면은 사실은 한 방에 그 끝나는 그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아마 알고 아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챗GPT가 저희의 말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이제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땡뚱맞은 답변이 나와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 친구와 대화를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조금씩 접근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여유가 필요하시긴 하겠지만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각자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yGPT라는 이제 프롬프트 관리법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GPT-4를 쓰게 되면서 이제 저희 메뉴 중에서 이제 MyGPT라는 이제 기능을 쓸 때 이제 유용한 전략인데요. 왼쪽에는 일반 프롬프트고 오른쪽은 후카치 기법을 했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쉬우신가요? 네, 오른쪽 왼쪽으로만. 네, 오른쪽이 더 보기 좋으시죠? 네. 그 문과적 그 감성이 뛰어나셔서 혹시 왼쪽이 더 보기 좋다고 하실까봐 살짝 좀 두려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제 주제를 파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런 이제 제목을 하나씩 달면서 그런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가지게 되면은 저희 사람이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게 왼쪽에서 만약에 뭔가 이제 뭐 얘가 좀 답변하는 부분이 조금 부실하거나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롬프트를 수정해야 될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이것도 프롬프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저희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땐 코드랑 거의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코드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약간 이제 사람이 읽기 좋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셔서
저장을 해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쓰기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전략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단 엑셀 문서를 워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그럼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GPT에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챗 GPT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새 창이 뜨면서 이제 새로운 맥락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예. 여기서 이제 제가 제공드린 파일 중에서 1번 컨퍼런스 연사 대본 준비가 있는데요. 이번 주제 질문은 그 이제 라이프 팀에서 약간 이런 식의 작업들이 좀 들어간다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예제로 해보면서 그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1번 파일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이 파일을 읽을 준비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해볼 텐데요. 이거를 치고 프롬프트 내용을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단계별로 물어보는 전략을 제가 취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업로드한 파일을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읽고 나서 뭐 어떤 문서의 형태로 작성할 건지 지금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포함해 주세요. 여기서 Shift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연달아서 여러 줄로 쓰실 수 있거든요. 네, 쓰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원하시는 아마 그 똑같은 프롬프트가 나오시진 않으셨을 텐데 아마 거기서 물어보는 답변에다가 이제 적당한 답변을 막 해줘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그 답변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런 상태를 이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파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한번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려니까 약간 좀 혹시 어려우신가요? 답변이 달라서 좀 어려웠어요. 아, 네, 그죠. 네, 답변이 그렇게 막 깔끔하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말씀하신 걸 좀 채우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프롬프트를 길게 써야 되는데 네. 네, 개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받아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뭔가 이제 순서가 다 맞지 않고 원하는 답변이 아닌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하고 잘 안 보이시지만 Q1, A1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걸 바랬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건
이거는 이제 제가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실은 왼쪽에 이제 보이는 이런 데이터 형태가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 형태로 올렸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했던 걸로 이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데이터 활용 파트로 넘어가서 네, 여기서 이제 각각의 단계를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활용의 과정에는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수집 과정하고 정제 과정 그리고 활용 과정인데 수집은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자료를 모으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팀에 이제 웹 스크래핑 작업을 요구를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직접 이제 참가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이제 물품을 파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수집 파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 파트인데요. 이제 정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불필요하거나 뭐를 걸러내고 이런 작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의 제가 말씀드린 정제는 GPT 이게 결국은 컴퓨터로 돌아가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데이터를 약간 가공을 해가지고 그 이제 GPT가 이걸 봤을 때 그런 맥락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제가 정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 자체에서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활용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바라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쓰는 데이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설명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활용하시는 데 유용할 거라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엑셀 데이터 자체 파일들도 그것도 이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뭐 메모장에 써서 쓰는 텍스트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GPT가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CSV라고 해서 이제 쉼표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일반 텍스트 파일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그 저희 FMS에서 뭐 파일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기관계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파일 파일 추출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엑셀 다운로드를 받을 때 가끔 이런 확장자를 보신 적이 아마 일부분 있으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데이터는 이제 그 테이블 자료인데요. 다음 화면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SV가 말 그대로 이제 이거를 메모장 이제 저희가 항상 엑셀로 열기 때문에 셀로 잘 정렬된 애들만 볼 텐데요. 사실 이걸 메모장으로 똑같이 열 수 있는데 메모장으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값의 중간에 이제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쉼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한 개의 셀을 차지한다는 거를 이제 엑셀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셀에 각각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도 이제 그 이 파일 통째로 올려도 그 GPT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려다가 중간에 건너뛴 테이블 데이터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웹에서 화면을 볼 때 이 화면을 이제 HTML이라는 그런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FMS에 있는 전체 참관객 통계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인데 여기 부분이 지금 실제로 이제 저희가 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테이블이라는 이제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을 복사를 하게 돼서 이제 붙여넣으면 일반적으로 여기다 넣으면 이상하게 그 정리가 안 된 채로 나오지만 엑셀에다가 붙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 형태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떨어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거를 GPT한테 요청을 해도 GPT가 당연히 이제 잘 알아듣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제이슨 형식인데 요거는 이제 개발자분들은 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비개발자분들은 많이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요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개발팀 분들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한 세 단계 파트에서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입니다. 일단은 그 이제 이런 데이터 수집 과정을 사실 GPT한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석하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스크래핑을 이제 그 챗 GPT에서는 지금 제공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 페이지 한 개의 URL을 제공해가지고 뭐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GPT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이제 그 아예 뭐 페이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런 이제 제약사항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아웃이 나올 거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해킹, 이제 프롬프트 해킹을 통해 가지고 그걸 뚫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방법들이 시간이 저는 더 오래 걸린다고 보고 언제 막혀도 이상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뭐 저희 개발팀에 요청을 하시든지 그런 쪽이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데이터 수집은 저희는 이제 웹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들은 저희 개발팀에서 오히려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스크래핑을 할 때 코드를 짜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았는데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에서 뭔가 맛집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려고 할 때 뭐 스크래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주소를 통해 가지고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해줘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쭉쭉 설명하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코드들을 알아서 작성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말 그대로 복사했다가 붙여 넣어도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저희 개발자라면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바꿔도 만약에 작동을 안 하더라도 조금만 바꿔도 이게 금방 실행이 돼서 이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과정은 데이터 정제 과정입니다. 사실 그 오늘 설명하는 파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GPT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GPT가 해석하기 좋은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그 좋은 데이터인지 이제 저희가 그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항목에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엑셀 파일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 GPT가 그 엑셀 그 데이터를 읽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그 파이썬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읽기 때문에 사실 비개발자분들이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뭔가 분석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GPT가 하는 말을 저희가 이해를 해가지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서 이제 점점 그걸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비개발자 분들이 하시려고 하면은 되게 힘드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되게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제 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잘못 나왔던 그런 파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Q1A1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제 질문이고 여기가 답이라는 걸 저희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사실 컴퓨터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에 게 질문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컴퓨터는 잘 인지를 못하는데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파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순번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되고요.
뭐 이 부분은 조금 없어도 아마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자 Q1에 있는 이렇게 있는 Q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질문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쫙 모아놨고요. 세로 방향으로 대부분 모으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응답이라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도 쭉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GPT가 읽게 되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맥락을 이제 GPT가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이제 질문을 아까보다 조금 더 대충 날려도 이제 Q1이랑 A1을 알아서 순서대로 이제 출력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지금 아까 잘 안 됐던 그 파일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게 1번이었잖아요. 이제 2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똑같은 그걸 할 텐데 질문 부분은 생략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네. 정제본 파일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가 돼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텐데 질문 파트의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대본을 워드 파일 형태로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막간에 의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보면은 사실 연사와 질의응답이라고 제가 의미로 이거를 붙였는데 뭔가 이런 맥락에서 맞는 내용이라면은 그러니까 부가적인 이런 정보를 주면은 GPT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잘 분석을 하니까요. 그런 이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얻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그거를 진심으로 딱 담아가지고 물어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답을 할 겁니다. 좀 떨리는 순간인데 이게 아까는 안 됐는데 이번엔 돼야 될 텐데 이게. 자, 이거 아까 거죠? 네, 아까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봐서 괜찮은가요? 혹시 이 정도면? 네, 답변의 퀄리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맥락에 맞게 그러니까 GPT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심지어 더 적은 질문을 하더라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글자 크기랑 색 같은 것도 알아서 정해주는 거예요? 네, 다 알아서 정해주는 겁니다. 지금 건.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요즘에 좀 GPT가 좀 발전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지 않아도 가끔 반대로 질문을 해오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높지 않은 확률이긴 한데 가끔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예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이제 저희 이제 이번에 제주경영 하우징 페어가 조금 있으면은 제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경영 데이터를 이제 최근 이제 한 4년 정도의 데이터를 제가 모아가지고 저희 아까 보여드린 이제 참관객 통계 페이지에서 뽑아낸 데이터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읽기 좋게 지금 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통계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총 사전 등록에서 유료랑 무료랑 합계, 현장 등록에 유료랑 무료랑 합계 이런 식으로 되게 컬럼을 잘 쪼개가지고 굉장히 읽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데 애석하게도 GPT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잘 읽게 온 데이터를 잘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자체를 그냥 합계, 유료, 무료라고 그냥 인식을 할 뿐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병합된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기준점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가끔 엑셀 할 때 필터 기능 쓰잖아요. 필터 기능을 쓰다 보면은 가끔 이제 병합 데이터 때문에 필터링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구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도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병합을 풀어달라고 들어오는 건데요. GPT도 애석하게도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 정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총 사전 등록증만 잠깐 보면은 이제 총 사전 등록 합계, 총 사전 등록 유료, 총 사전 등록 무료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써가지고 1차원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를 만드셔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그래야 이제 GPT가 이거를 잘 이해해가지고 원하시는 답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번 단계로 준비한 데이터는 이제 코리아 빌드 이번에 킨텍스에서 진행했던 2023년하고 2024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뽑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엑셀 파일을 먼저 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긴 파일인지 먼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코리아 빌드 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일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각각 한 행 한 행이 저 고유한 이제 참관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명인지 그리고 업체명은 업체명, 부서, 연령대, 직종, 거주지, 뭐 등록 구분 이런 것들이 오는데요. 이번 데이터는 제가 조금 줄이느라고 일부러 사전 등록 데이터만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저기서 이제 뽑아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직종에 관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뽑으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랑 거의 똑같이 뽑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약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요약을 하면 되지만 저희가 사실 이 데이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항상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법의 단어가 있으니 이곳이 인사이트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나한테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시야를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GPT가 약간 그 이제 너무 올바른 말만 한 것 같아요. 조금 재미없는 그런 이제 요약이 되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토대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그런 이제 간단한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두 가지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질문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또 새 창을 띄울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분석해야 될 파일은 총 2개입니다. 이제 2023년하고 2024년인데 제가 미리 해봤는데 약간 이제 파일을 2개를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제가 1개씩 할 걸 추천을 드립니다. 2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약간 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1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직종에 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궁금하시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가 나오면서 얘가 알아서 이렇게 막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파이썬으로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파이썬이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셔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공부를 해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로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아마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이제 실제로 코리아 빌드에서 이제 바이어와 일반 참관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런 비율을 측정을 해서 이제 성과지표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종에 따른 바이어와 일반 참관객에 대한 그런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려주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의를 내려서 해주게 되면은 이 친구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총 이제 아까 똑같은 형태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바이어가 57.8%로 굉장히 많이 오신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번씩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2024년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 채팅방에서 이제 2023년하고 2024년 데이터를 이 친구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저희 그 종현 책임님께서 그 진행하셨던 거에서 그 이제 프롬프트 기법 중에서 페르소나 기법을 사용을 한 건데요. 이제 전시 전문가로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이제 GPT한테 어떤 역할을 맡으라고 저희가 이제 역할 배정을 한 겁니다. 역할 배정이 두 가지 기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 청각객이랑 바이어 등 이런 이제 직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또 그거를 아마 맥락을 계속 가지고 와서 그래서 아마 직종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런 내용을 아마 쓴 것으로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 정도의 그런 굉장히 그냥 이제 노멀하게 당연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가 이것만 GPT만 가지고 그런 전문가 행세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가 비스무리하게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비교 실전은 차트를 그려주세요. 네? 비교 차트를 추가해 주세요. 차트를 한번 추정하는 것까지 해볼까요? 네. 직종별로 비교 차트를 설명할 때 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결국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래쪽에 지금 한글 부분이 다 깨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PPT가 챗 GPT가 이제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할 때 그걸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한글 폰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출력을 하게 도와주면 해결이 되긴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마 여기 제일 많이 오신 분이 아마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이제 인테리어 수요자분들이시겠죠. 네, 인테리어 수요자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된 거고 2023년과 4년이 각각 이제 막대 차트로 해가지고 비교하기 좋게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표 그리는 작업도 어느 정도 이제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아마 작성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붙여서 사용하시는 데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나노포트 제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보여줍시다. 어차피 여기 사람들 쓰려면은 네.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차트를 그리게 해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글이 깨지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폰트체를 아까 저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구글 사이트나 뭐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그 폰트들이 있겠죠? 그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만 받아봅시다. 내장 폰트를 아마 써도 될 것 네, 같아요. 내장이 되어 있는 폰트 써도 돼요. 근데 폰트 파일을 업로드해야 돼서 TTF 파일, DTF. OTT나 TTF 파일 아무거나 하세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폰트에서 그 OTF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글을 출력이 되게 이렇게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을 사용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여기 GPT에서 실행되는 이런 이제 엑셀 파일이나 이런 실제 파일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개발 쪽에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질문을 할 때 특정한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한 뒤에 그 파일 형태를 실제로 쓰고 있는데 이 샌드박스라는 거는 저희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잘 썼다가 다음에 또 뭔가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놔뒀다가 나중에 뭐 한 이틀 뒤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거나 그런 패턴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게 그 샌드박스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당장 필요하실 때 빨리빨리 다 이거를 다 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또 다시 비슷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저희 이 파일들을 다시 올리면서 비슷한 작업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사용법에서 사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